공간에 지금 거의 40명이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되게 더우실 것 같은데 보일러를 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행사에 정말 이제 허영만 선생님하고 박장 작가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박장님은 통영을 베이스로 되게 이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훌륭한 그림 작가세요. 그래가지고 리액션이 별로 본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시고 작업도 되게 좋으셔서 이번에 이제 이 여행단에 막내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허영만 선생님은 사실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식객 저희 사무실에 전질이 있는데 그 사인을 어떻게 받나 그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너무 이제 그 존경하는 이제 허영만 선생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작가님 오시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허영만 선생님 때문에 오셨죠? 하더니 대부분 다시 묻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선생님 인사 말 잠깐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듣고 왔어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이제 한이 커졌는데, 이 가정집 같은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자석을 만든 거는 오늘 처음이에요. 사실 저는 한 1000명 정도 안 되고 하다가 40여분 모시고 하니까 더 정겹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밥장을 처음 만난 것은 인사말만 하는 거예요? 밥장을 지난 겨울에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같이 합석을 하게 됐어요. 뭐 우리 저희 호주 가는데 자리가 하나 남는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림도 그리고 이제 뭐 무작정 무슨 어떤 멤버를 채운다기보다는 각자 그 캐릭터가 좀 독특해야 돼요.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그림 그린다는 면에서는 조금 겹치지만 나보다 잘 그리지 않으니까 하고 야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갈까 그랬더니 당장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공짜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는데 내 여러 번 여행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그중 잘한 일이 밥장을 캐스팅한 것 같다. 완전히 일당백 뭐 전부 밥장보다 나이가 많은 5사람이 있었으니까 할 수 없이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지만, 그런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 지겨운 여행 중에 내가 한 달까지는 여행을 밖에서 해봤는데 40일은 온전히 호주에서 40일은 좀 무리지 않냐라는 생각 될 정도로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멤버, 똑같은 음식을 먹고 40일 지낸다는 거는 정말 제가 여행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차창을 쳐다보는데 차창 프레임이 이렇게 똑같죠. 그거를 17일 동안 보고 있어요. 똑같은 프레임을. 그리고 호주는 난 지금 생각하니까 바닷물에다 큰 팬케이크 하나 구워갖고 던져놓은 거예요. 대륙이 높이가 똑같아 전부.
그러니까 이 팬케이크 이 프레임 안에 지평선이라는 것도 일정한 높이로 똑같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나무가 조금 있고 없고 가끔 가다가 소가 보이고 무슨 캥거루가 보이고 뭐 이런 정도. 그거를 17일 동안 똑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한 막 분노 같은 거. 중간에 비행장 하나 있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도대체 더 해야 될 여행이 아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여행이지 않았나. 그런 이제 이 여지 때문에 나머지 이제 우리는 서부만 중서부만 돌았는데 나머지 이제 동부도 남아 있는 걸 마저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책이 오늘 책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오늘 책 광고 오는 날이냐? 일단 해야죠. 각자도 생일 나오잖아. 각자 알아서 자기 자기 책을 거는 해야 자기가. 예, 자기 건 자기가 하시네요. 이거 방송 내기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셨지만 대략 좀 더 말씀드리면 호주를 4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호주를 어떤 코스로 갔냐면 멜번에서 출발해서 사막을 이제 세로를 쭉 타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다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서호주를 타고 내려와서 퍼스까지 갔죠. 그리고 캠퍼밴 아시죠? 캠퍼밴이라는 캠핑카 2대를 빌려서 한 차에 3명씩 탔어요. 3명씩 타서 1호차, 2호차 나왔는데 1호차가 이제 허연만 작가님, 그 다음에 김태훈 작가, 여기 호주 캠퍼밴 40일 글을 쓴 김태훈 작가, 그 다음에 이게 1호차. 일명 일하는 차. 네, 일하는 차고요. 2호차는 여기 오늘 이제 봉주 형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용건이 형, 그 다음에 상욱이 형.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건전 음주 차량. 네, 스텝 차량이지만 이렇게 두 차로 나눠서 이제 같이 갔죠. 근데 이 캠퍼밴 차량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잠까지 자니까. 예. 근데 보통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한 3일 지나면 제 성격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귀는 여성분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 검증해야 될 때 있을 때는 3박 4일 이상의 여행을 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집안 특히 가족여행 3일째 꼭 사달랍니다. 엄마랑 누구랑 사오고 그래서 가족여행 가급적 2박으로 줄여주시고요. 근데 저희 40일 있었으니까 오죽 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오늘 2권을 갖고 왔죠. 그래서 호주 캠퍼밴 40일. 이건 이제 말씀드린 김태훈 작가, 뉴질랜드에서 온 작가예요. 글을 쓰시고 여기 오는 우리 정용권. 저예요, 저. 예, 뒤에 있죠. 사진, 영상 이런 걸 다 찍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선만 작가님이 재밌는 그림 이런 걸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책이 이제 손으로 쓰고 그린 호주 40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책을 다 보셔야지 이 완결편이 선생님이 쓴 어떤 밑에 있고 아기자기한 이야기와 함께 태훈 작가의 풍부한 정보,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그런 터치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요. 제 책은 그걸 이제 그림,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했으니까 2책을 다 보셔야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는 이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여쭤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기 마이크에 성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 놓고서 두 손으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 이 반품에 그냥 해도 잘 들리시나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괜히 되고 했네요. 자, 먼저 허영만 우리 작가님이 이제 힘든 부분을 말씀을. 우리 거 주세요. 예? 꺼주셔야 돼. 뒤에 보이지가 없으면.
아예 그안 쓰면 왜냐면 여기 분들은 잘 들리는데 저 뒤에 분이 안 들릴까봐 쓰는 거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저 저희 끝에까지 잘 들리세요? 마이크 하는 게 낫겠어요? 해보세요. 컴플레인이 있겠죠. 뭐. 예, 네. 예, 괜찮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얼굴은 예. 네,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따로 봬요. 일단 우리 작가 허영만 작가님이 계속 바쁘셨어요. 호주에서 여행 외에 또 왜 바쁘셨는지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지금 저기 주식 만화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 만화를 내가 돈을 태고 자문단의 그 매매 요청에 의해서 내가 증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운행하는 시간에 사실 주식장 열리는 게 9시부터 3시 반까지거든요. 그동안에 운전 제일 많이 할 시간에 저는 운전 안 하고 이렇게 핸드폰만 여기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일을 보면서 또 이걸 저기 여행을 같이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운전은 주로 뉴질랜드에 있는 김태훈하고 저 밥장이 많이 했어요. 덕분에 이제 운전 실력을 많이.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총무했던 지금 네팔에서 지금 열심히 트래킹하고 있는 정상욱 대원이 그 친구를 총무로 만들어 놨어요. 큰 회사에 무슨 저 상무까지 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 친구가 돈을 꽉 쥐고 안 내놓는 거라. 그래갖고 우리 뭐 가서 이런 놀이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야 형 뭐 이거 한 두당 뭐 우리 100불씩 하면 뭐 6살이면 600불이고 뭐 부가가지 뭐 그러고 못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고 한 번인가 아침 일찍 나가고 그 계곡 탐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런 재밌는 놀이가 없으니까 이건 책을 써도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낚시를 하자고 그랬어요. 낚시를 하면은 이 부분은 뭐 대충 이렇게 너무 나오니까 하자. 또 1인당 뭐 돈 얼마니까 낚시를 하는 나오고 또 카메라 누구 한 사람만 가자는 거예요. 둘이서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월요일날 그 낚시 하는 대로 연락을 했더니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아예 배가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입이 많큼 나와 있다가 이제 어디 진주 해변이냐? 거기 해변을 이제 산책하고 거기서 그냥 물 요만큼 나오는 데만 들어갔다가 잠수 좀 했다가 그러고 여기 오는데 한쪽에서 도미를 빨간 도미 이만한 거 그냥 칼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여러 마리예요. 그 저쪽에 이제 빙 돌러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뉴질랜드 친구한테 야 태훈아 네가 영어를 좀 잘하니까 가서 얘기를 좀 해봐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우리한테 팔든지 좀 주든지 뭐 나눠 먹자고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호주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잡아도 안 되고 잡은 걸 팔아도 안 되고 그걸 산 사람도 걸린다는 거야. 야 어떻게 인간이 사는데 좀 남는 걸 노나 먹었다고 걸리는 나라가 어딘데 가서 해봐 그랬더니 아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가서 하는데 내가 조만큼 서 있는데 둘이 얘기하는 거 딱 두 마디 하더라고. 그 돌아와갖고 거봐 형 안 된대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저게
저 고기가 다 우리 것도 아니고 한 집이 더 있대. 그리고 우리도 지금 모자라서 지금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봐 알았지? 그러면서 형 그러면서 혼자 캠핑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밭장도 있었지. 근데 뒤따라 가면서 부하가 확 나는 게그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도미 대가리하고 그 뼈 이거를 쓰레기통에서 버리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서 쓰레기통에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아니 좀 나눠 먹자는데 그걸 안 돼? 캠핑 갔다 도착했고 내 밭장 보고 야, 비닐 있지? 비닐봉지 하나 줘. 그 비닐봉지 하나 들고 슬리퍼 끌고 착착착착 한 100m 떨어진 데로 갔어요. 그 이제 뒤에 남아있는 5명이 저거 갖고 어떻게 걸 건가 라고 이제 기대를 빠고 있는데 내가 조금 있다 비닐봉지 타정타정 들고 오면서 밭장 보고 밭장 이거 냉장실에 넣어. 2만 원 업적은 걸 두 쪽을 탁 가고 넣어놔. 이따 회 떠먹게. 궁금한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100m 가면서 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총 집합시켜갖고 딱 짰어. 저놈이 알아듣든 못하든 뭐 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가갖고 막 뜨고 있길래 Hello, excuse me. We are 6 persons. We came out from 40 days earlier. 우리 뭔데요? 그랬더니 So we really eat for sashimi. Present or sale. Any case okay. Can you help me? 나 딱 끝나서 뭐 얘기를 하든 말든. 근데 저놈이 뭐 얘기를 하는데 웨이트라는 얘기 딱 하나 알아들었겠더라고. 우리 가만히 또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거 두 쪽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탁탁 두드려. You're great. 하면서. 그래갖고 그날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이 갈 생각을 했냐. 이 중년 어떻게 네가 갈 생각을 했냐. 근데 우리 친구도 있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이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21년 살아가고 이걸 잘하는 것처럼 맨날 우리 앞에서 다 해요. 근데 이 피부병에 걸렸어. 피부병에 걸려갖고 그냥 막 죽겠다 그러면서 병원을 가갖고 약을 받아와서 그날 저녁에 인터넷에서 그 약을 검색을 해보니까 치질약을 받아왔어. 야 임마 내가 피부병 약 대신 치질약 받아오는 니한테 영어를 시켜도 되겠냐? 그 얘기는 여행 끝날 때까지 치질약 얘기를 계속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웃고 이제 저녁 때 회 맛있게 먹었고. 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죠. 네, 사실 우리 현만 작가님이 여수가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이 비린 맛이 어떤 소울푸드에 가까운. 근데 이제 호주에 가서 비린 맛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들이 맡기 싫어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생선도 아무 데나 손질하면 안 되고 꼭 손질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 카라반 파크를 가도 그만큼 싫어해요. 그리고 생선 손질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 따위로 손질하나 싶을 정도로 톱 같은 칼로 그냥 대충 살 부부 떠서 나머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도 좀 약간 충격을 먹었죠. 근데 우리 형님은 거기서 진짜 제가 여행하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게 깜짝 놀랐어요. 늘 그냥 웃으시면서 야한 농담하시면서 유쾌하게 하시는 분이 진짜 정색을 하시고 화를 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거기서 그 우리 태훈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구해드려야겠다 했는데 그 호주 분도 정색을 해서 형님 안 되겠는데 했는데 형님이 구해 오셨죠. 예. 그러면서 한마디 이제 하신 게 그냥 밥장 냉장고에 넣어. 상남자 예에서 딱 보니까 진짜 묵직하게 꽤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회도 직접 떠주시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기분이 풀리셔가지고 농담 또 한마디 하셨죠. 아유 내가 이 노구를 끌고 가야 되겠냐. 형님 그 노구 덕분에 저희가 회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바로 이런 길들이에요. 보시면 이 우리
김태훈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거대한 지읒. 지읒자. 예, 이런 식이죠. 예. 이 스피커를 계속 그냥 하루에 한 300km 정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 운전은 쉬워요. 핸들은 반대쪽에 있지만 그냥 크루즈로 그냥 걸어놓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요. 뭐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고요. 좌회전 우회전도 없어요. 떨어지지 후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졸리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로드하우스라고 그 상압 중간에 휴게소 같은 거예요. 여기다 반드시 이제 기름을 채우고 예. 요 지금 보이시는 요 분이 이제 우리 문제 김태훈 작가. 치질량. 예, 치질량. 우리 작가님, 왜냐면 저 아마 형님 제 이름이 밥장이라서 아마 요리사로 아시지 않았나. 그래서 늘 이렇게 즐겁게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 용건이 형이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이 형은 우리가 별명을 지었어요. 일몰 성애자라고. 하면 무조건 뭐라도 찍어야 되는 일몰 일출 성애자고 은하수 성애자.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네, 처음에는 형 왜 저러나 싶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다 이런 사진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순간을 남기면은 이 장면을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 찍을 걸 10장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건지려고. 아시죠? 예. 네. 진짜 예쁘다. 예. 왜 이런 거 책에다 안 써? 네, 진짜 여러분도 기회가 되고 가보시면 사막이 어떤 곳인지 보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팬케이크처럼 평평해요. 그래서 호주 어린이들이 산을 그리면 우리는 산 그리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이 친구들은 산을 이렇게 그려요. 낮고 평평하게 실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평선이 사방으로 이렇게 다 있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은하수가 저쪽 지평선 끝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지평선까지 물면서 이렇게 하늘 위에 떠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밤마다 봤죠. 일몰 일출 성애자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런 날을 매일 아침마다 맞죠. 늘 일찍 일어나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요건 이제 소금호수. 네. 호수가 이제 지도상에는 다 호수로 표현되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도만 보면 아 사막 한가운데도 뭐 호수가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 이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만 물이 살짝 차다가 내륙은 말라서 이렇게 소금 형태로만 먹으니까 짜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도 형님 운전 또 하셨어요? 아까 주식도 하시지만 토요일은 예. 장이 안 서니까. 장이 안 돈 날 이게 인증샷이죠. 딱 찍고. 그리고 형님이 늘 운전하고 나서 한마디 꼭 하십니다. 나 잘했어? 이런 거 꼭 하셨고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피부도 거칠고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아니 그죠? 사진이니까 이런 길을 달리는 거예요. 이런 길. 예.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하늘이 건조하다 보니까 구름이 이런 것도 약간 좀 보였잖아요. 남호주 쪽이고 사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한 20일 내내 뭐 맑은 느낌이죠. 여기는 뭐 이런 참고로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죠. 공기 좋았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제가 요리를 했다는 인증샷이죠. 네.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닭으로 끓여서 했고요. 저희 이 팀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1호차에서만 해먹어. 식단을 빼고. 그리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불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일이 몰린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대장이시여가지고 그래 문제가 뭐야 해서 회의를 했죠. 그래 그럼 역할을 나누자. 내가 청소할게. 아, 이거 청소를 해요. 예, 청소하는 모습이죠. 영만 형님이 이제 실제로 빗자를 잡고 청소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편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똥물을 치우는 장면이죠. 예. 우리 태훈 작가 형이 좀 이렇게 얄미운 느낌이 있어도 이게 이런 굳은 일은 또 잘 해줘요. 이게 뭐냐면 캠퍼밴에 타면 그 화장실이 따져 있어요. 그러면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가냐 그거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카세트처럼 이렇게 딱 끼게 된 통이 있어요. 여기다 통을 끼우고 거기다 이게 약물을 하나 던져서 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 냄새도 고를 수 있어요. 뭐 포도향이라든가 오렌지향. 그래서 저희는 오렌지향을 골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고기에 차면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버리는 거죠. 이게 아마 형님이 늘 뒤에서 보던 풍경 중에 하나겠죠. 예, 뭐 이런 비스무리한 풍경들. 후보 패디에서 찍었던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이건 시야가 커져 있잖아. 요런 안에 갇혀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는 귀국하면은 박근혜 석방 운동하려고 그랬어요. 그 아줌마도 이 창문에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어떻게 배치했냐면 캠퍼밴을 아까 보시면 캠퍼밴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운전석 빼고 운전석 아까 보시면 위에 저 블루 튀어나온 거 있죠. 이 책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한 두 사람이 탈 수 있어요. 2층이죠. 그 다음에 맨 뒤에 박스 모양의 맨 뒤에 한 두 명이 또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출입문이 있어요. 그 출입문에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프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또 두 명이 잘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명씩 잤죠. 자, 여기서 질문. 자, 가장 여기서 대장님은 어디에 타셨겠습니까? 그렇죠. 맨 뒤에 타겠죠. 자, 그러면 제일 막내는 어디에 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낮에는 테이블을 일어나면 먼저 펴야 돼요. 먼저 펴야 되고 거기도 생활 공간이 되고 저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늦게 접고 예, 그렇게 하고 예. 눈물 나시겠어요. 근데 제일 뒤에는 에어컨이 영 거리가 멀어서 안 돼요. 예, 장단점이 있죠. 고철을. 나름 고철 있죠. 대신 저는 마냥 편한 줄 알았는데요. 이 창문 지옥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몰랐죠. 예. 이게 그 지도죠. 이 사막의 길 지도예요. 지도랄 것도 없는데 길 하나예요. 하나에 이게 이제 이런 피자 모양이 로드하우스 표시예요. 즉 우리말로 하면 휴게소. 여기가 이제 이 사막에서 잘 때 이런 데서 이제 자는 거죠. 이렇게 형님 그 요리 형님이 좀 잘하시는 요리에 대해서 한번 그때 요리 사건에 제가 대해서 맨날 얻어먹기 미안해서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간단한 거 했어요. 김치죽. 뭐 있는 밥 이렇게 해갖고 좀 끓이다가 김치 좀 넣고 그걸 끓이면서 계란 그때 우리 계란이 있었냐 없었냐? 계란 요리 있었습니다. 계란 한 2개 풀어놓고 대신 이제 물을 많이 부어야 돼. 끓이다 보면 이제 그 뻑뻑해지니까 그래갖고 한번 대접을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멸치를 넣어야 돼. 김치죽에. 그 멸치를 빠져 먹어. 실패했어. 그래서 그 뒤로 한 번인가 더 오고 그냥 대충 떼우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호주 사람들은 과연 멸치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럼 멸치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네, 근데 여러분 호주 여행을 가시면 호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이 식품에 대한 반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뭐 건어물이라든가 뭐 씻는 것들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멸치라든가 뭐 건어물,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다 구했습니다. 예, 새우젓도 구했고요. 예, 다 구했습니다. 요 모습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또 멸치 그 무침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 예,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걸 하면서 사실 제가 형님 없이 저 혼자 강의할 때는
좀 뒷담화를 좀 아무래도 그러면 또 재밌어 하시니까 그중 하나가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니까 가끔 요리를 안 하던 사람이 요리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주방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야, 소금 어딨냐? 내가 할게 이랬는데 소금 어딨냐? 야 고춧가루 어딨냐?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 그냥 제가 할게요. 엄마 오랜만에 남자가 주방 들어갔을 때 왕희 씨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뒷담화로 하지 제가 앞에서는 잘 안 합니다. 접니다. 예. 이런 또 우리 용건 형이 또 장비를 또 상당히 좋아해요. 늘 형님 그 그려주신 캐릭터 있죠? 그 책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막 가제트처럼 막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쭉 보시면서 이제 울룰루를 이제 가죠. 자, 이게 호주의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죠? 평평한데 산이 나오면 네,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 본 산인데 되게 신기한데 호주 사람들은 다 산이 원래 저렇지 약간 뜬금없는. 근데 예. 호주 이제 저 산이 원래는 저 위의 높이만큼 호주가 높았대요. 근데 이제 풍화장의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깎이면서 좀 단단한 부분만 남은 게 저건데 그 호주는 산 모양이 전부 저래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러면은 뭘로 이루어지나요? 예? 단단하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이나 나무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산이. 근데 저런 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지가 풍화작용으로 내려앉았으면 저 산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는 대부분 요 사막이라는 게 전부 흙이에요, 흙, 모래. 그러니까 막 바람이 날리면 그냥 굉장히 먼지가 많고. 네. 앞으로 호주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노던 테리토리 쪽이 있어요. 그 밑에서 그 사막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흙이 빨갛습니다. 파리도 많고요. 이게 이제 울룰루. 네. 울룰루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호주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자, 가까이서 본 모습이에요. 울룰루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어요. 우와. 예.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죠. 올라가도 된다, 올라가지 말라. 한 전단지 안에. 그 이유가 뭔지는 책을 보시면. 형님 저 잘했죠? 그 책에 나와요? 두 책에 나와요. 예. 이런 느낌이에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바위가 서 있다고 보죠. 이렇게 보통 이게 풍화작용이 있는 바위들 보면 이렇게 줄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건 줄이 세로로 돼 있어요. 이게 바위가 이렇게 선 거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덩어리가 하나, 바위 하나. 그래서 유명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 네네. 그리고 이 밑에 한 3분의 2가 더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간 이런. 그리고 여기서 와서 사진을 찍을 때 날 흐려서 못 찍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늘 맑아요. 네, 늘 맑으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왼쪽 끝에 점 같은 거 보이세요? 그게 사람.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카타추타라는 그 나우시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애니메이션 있어요. 거기에 실제 무대가 됐던.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네. 제가 밥장 작업하는 스타일을 언제 그림을 그리나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따로 그리나 했는데 매번 현장에서 해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 일은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대충 뭐 재밌는 상황을 이제 글로 적어놨든지 뭐 이런 걸 모아갖고 이제 한가한 시간에 그리는데 이 친구는 그 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좀 사실적으로 그리는 편이고 꼭 가면 제일 늦게까지 안 와. 요거 하느라고 밥벌이 하느라고.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참. 근데 끝날 때까지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실보다는 두 번 일하기 싫은 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 여행책이라는 게 현재 느끼는 감이 있고 그때 뭐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 곱씹어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느낌도 좀 잘 안 살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그렸는데 이때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치 보고 사진도 딱 찍어보고 예, 그렇게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 김태훈 씨하고 뉴질랜드 한 달 캠퍼밴 타고 돌아다녔던 게 12년 전에 이제 한번 했던 건데 글은 김태훈이었어야 돼요. 한 2년인가 있다 글을 받았어요. 그 상황이 지나면 그걸 다시 그 느낌을 다시 살린다는 것도 어렵고 이건 술 외상 먹고 뭐 술값 갚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나중에 이걸 따로 이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때 다짐을 했죠. 저녁에 술을 먹든 뭘 먹든 다 좋은데 그 전에 그날 일어났던 일은 다 끝내고 밥을 먹든 술을 먹자.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뒷정리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또 바쁘고 그래야 되니까. 김태훈은 맨날 운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밥장은 또 밤늦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너무 잘한다. 형님은 가면 요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세우기 진짜 잘 세워요. 이거 아주 그저 저기 4단이에요 4단. 비결을 모르니까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일을 남기지 말자. 음. 한국이나 뉴질랜드 돌아가서 다시 이러는 거 하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 9월 말에 여행이 끝났는데 지금 책이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놀랬어요. 그 지금 여기도 이제 출판을 하시지만 책 나온다니까 우리 동 대표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행 한 달에 갖고 왔다는데 책이 벌써 나오냐고. 미리 쓴 거 아니냐는 약간의 의혹이 절대 아니고요. 이분이 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다 쓰지 않고 우리 이 책 우리 출판 대표님도 같이 오셨는데 대표님도 미리 그걸 다짐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저는 그게 확실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 쓴 글을 출판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보내주면은 출판사에서 전담이 있어갖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편집해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보니까 또 우리 양만 작가님 여기가 킹스 캐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낭떠러지예요. 완전히 절벽인데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우리 같으면 벌써 여기다 뭐 난간 세웠겠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때 저도 제 책에도 썼지만 이 형님의 뒷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다. 맞아요. 예, 그 말씀을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형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이 사실 짜증을 내기가 더 쉽지 행복하다 얘기하기 사실 어렵죠. 이렇게 캠퍼밴 여행 같은 거. 그 말을 해서 굉장히 저도 기뻤던 순간.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내 기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야간 작업의 모습이죠. 그죠? 밤에 이렇게 어차피 호주 분들이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네, 일찍 주무면 저희가 밤에는 저녁 먹고 이렇게 테이블 쳐서 이렇게 뭐 글 쓸 분 글 쓰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참고로 저희가 돈은 안 냈는데 통신료만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물론 LG U+에서 공짜로 해줬지만. 간 거예요. 조금 전에 정영곤 씨 사진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2호차거든요. 근데 2호차에서 뭐 빠시락빠시락하고 이제 뭐 SNS하고 뭐 저기 뭐 자기 뭐 방 뭐 유지하고 뭐 그러는 게 나머지 두 사람은 안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여서 쫓겨나갖고 우리 방으로 와서 일하는 1호차에 와서 일했던 겁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굉장히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네, 그죠? 벌써 이 고초가 얼굴에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여행을 쭉 갑니다. 사막을 이제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제 UFO 출몰 지역이라고 있지도 않은 UFO로 재밌게 장사하는 그 로드하우스예요. 여전히 돌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그 데블스 마블. 네, 여기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장소였어요. 여기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렇게 막 유명한 스팟은 아니에요. 뭐 당연히 울룰루나 이런 데가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처음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우리 형님이 한마디 하셨죠. 또 돌장사냐? 호주는 다 그거 뭐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광 명소들이 대부분 돌이에요. 사실은 막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또 돌이구나 했는데 여기가 괜찮았던 게 해가 질 때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아주 큰 돌인데 이상하게 놓여져 있어요. 마치 공깃돌처럼. 그게 평평한데 수백 개가 놓여 있는데 해가 지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게다가 밤이 그러니까 달빛이 쏟아지면서 그 달빛 아래 이게 보이는데 저는 아직도 그 밤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 주무실 때 저 혼자 나와서 그 달빛 아래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아마 사진으로는 그 느낌을 좀 전달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뭔가 저희가 이제 기억나시죠? 예. 이런 그 에브리드의 작품들.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개미집이에요. 아니요, 이 흰개미집. 흰개미들이 이제 그 주변의 그 자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50년 된 거래요. 근데 이 개미들한테 개미가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이래요. 수명이. 그런데 5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겠죠. 그걸 계속 쓰고 또 이게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이 안쪽에서 움직인대요. 이쪽이 뜨거워지면 반대쪽 가서 있고 밤에 추워지면 다시 대표진 쪽으로 옮기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로드 트레인이라고 호주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거기 기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물류를 로드 트레인으로 이제 하죠. 자, 여기 제가 이 한참 한 20일 지나니까 머리가 길잖아요. 짧게 저기 2cm로 2mm로 밀고 갔는데 짧은 머리일수록 조금만 더 길면 막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깎아야 되나 그러는데 보니까 젊은 저 서양 사람 둘이서 서로 둘이 깎아주는 장면은 없구나. 깎아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갖고 내 머리도 깎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깎았는데 사실 난 뒤를 못 보잖아요. 근데 뒤를 장난을 쳐놨어요. 모이칸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이디어 괜찮더라고. 서울 가서 계속 여기만 조금 길러하고 다녀도 뭐 잠깐은 웃을 수 있겠다 싶어갖고 집에 가서 나 이거 계속
기르겠다 그랬다가 집에서 뒤지게 혼나. 그랬던 순간입니다. 대신 이제 이발값은 제가 그 우리 가져간 티셔츠에다가 이 친구들 캐리커처 해줘갖고 공짜로 절대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여행에서 조금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막을 가다 보니까 좀 지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도 다 해 먹어야 되고, 또 가끔 사 먹는 음식도 호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사막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게 보통 샌드위치라든가 뭐 토스트, 이게 기름진 단순한 음식들이라서 되게 몸도 힘들고 음식도 조금 좀 거칠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약간씩 좀 힘들 때 이렇게 머리 하나로 이렇게 한번 빵 터져가지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게 리더의 자질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때 순간이 여행에서 굉장히 이렇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죠. 진짜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머리가 빛나는 순간. 그리고 호주 분들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버스를 개조해서 부부가 거의 집을 버스 안에 옮겨서 한 몇 년째 여행을 다니고, 예, 그죠? 그리고 뭐 늘 이런 길 달리고. 네, 요거는 이제 부시 파이어라고 그 불이 잘 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예, 자연 발화가 돼서. 실제로 길 옆에 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끌 생각도 안 오고 예. 그냥 지가 꺼졌다 켜졌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저기 평온을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건가 봐요. 실제로 좀 불이 난다고 새까맣게 뭐 한 5일 가야 저기 불 나는 데를 갈 수 있는데 그걸 쫓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헬기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더라고. 이게 연쇄적인 있는 게 불이 나면 그 메뚜기나 풀벌레들이 튀어 올라요. 살라고. 그러면 그걸 먹으려고 작은 새들이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모이면 그걸 잡아먹는 매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지금 모이신 거예요. 예. 생태계의 균형. 여기가 이제 벙글벙글 레인지라고 저희가 말씀했어요. 유일하게 돈을 내고 투어를 했던. 예. 근데 좀 비싸요. 호주 가시면 예, 사람 손을 거친 거라든가 이게 투어 프로그램 가면 기본이 한 몇십만 원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 우리 식으로 하면 버스를 타고, 근데 거기는 일반 차량 못 가요. 4륜 차량만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같이 가이드랑 한번 걸어와서 다시 태워서 오는데 1인당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네. 요 얘기 접니다. 예. 음악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님. 예. 제일 오른쪽 밥장. 예. 여기가 태훈 작가. 여기가 이제 두rum이었죠, 두rum. 인도양. 정말 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저녁 노을이 있는 모래사장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여기서 저까지 끝도 없어요. 그런 길을 한참 걸어갔다 혼자서 걸어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제 사람들도 이제 하나씩 전부 빠져나가고 물에 뭐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요거 이제 계속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서 조용한 가운데 변하는 그 색깔 뭐 이런 것을 정말 만끽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나 혼자만 있더라고. 꽤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돌아왔었는데 이 해변이 몇 번 더 계속 돼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이런 기분이 안 나더라고. 이상해요. 그래서 그 부름 해변이 굉장히 유명한 거 같아요. 서호주 쪽은 여러분이 좀 잘 낯선 거예요. 아마 보통 호주 하면 뭐 멜번부터 시작해서 뭐 케언즈, 브리즈번, 시드니, 골드코스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여기까지는 알아도 뭐
그옆 반대쪽 뭐 다윈이라든가 뭐 퍼스 정도는 알아도 그 외에 뭐 브룸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상당히 낯설 겁니다. 근데 이 브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변이 케이블 비치라는 해변이 이런 굉장한 석양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어를 갈 때 사람들이 꼭 가는 게 낙타를 타고 이 해변을 쫙 걸어요. 그 낙타를 타고 갈 때 이 그림자가 싹 지면서 찍는 사진들이 그 구름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우리가 호주를 출발할 때요. 호주를 출발할 때 이 관광청의 도움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는 게 훨씬 유리하고 다양한 투어를 할 수 있는데 이 서울에 나온 그 관광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부를 가라. 아무도 안 가는 서부를 왜 가냐. 동부를 가면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남이 많이 다니는 동부보다는 서부를 가야지. 그리고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간 거예요. 사실은 남이 안 간 데를 가야지 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기도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음번에 이제 몇 월달이 될지 이제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데 동부를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지원을 받으려고. 이게 그 바로 문제회입니다. 네, 예. 우와. 이게 두 덩어리인데 이게 한 덩어리 크기가 이 정도 되죠. 굉장히 큰. 직접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게 칼이 서울서부터 내 젖대를 위해서 써야 서울서부터 가져간 칼이요. 저희가 이제 그 코랄베이죠. 그 생선을 구했던 바로 그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런 것들을 톱으로 거의 썰듯이 해서 이 큰 대가리를 이게 실제로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지만 한 이만해요. 엄청 커요. 흥분할 다 하셨죠. 쭉 이제 이게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해변인데 실제로 여기가 모래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꼬마게 한 종류예요. 뭐한 요만씩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꼬마게 이게 여기는 샤크베이라는 원시 지구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해변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멜린 풀이라는 곳인데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는 없는 대신 거기에 적응한 이 꼬막류의 조개들만 살아서 경쟁이 없는 거죠. 얘네들만 쫙 살고 죽은 애들이 계속 밀려와서 그게 이제 온 바다를 덮은 데죠. 세계에 2곳밖에 없다는데 한 곳은 어딘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런 데를 쭉 이제 핑크 호수가 이제 핑크색인. 왜 핑크색이에요? 아 이거 제가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염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약간 뭐라 그러나요? 예, 조류 같은 게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성분 때문에 이거를 약의 원료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물 자체가 그쪽에 돈이 되는 호수입니다. 이런 핑크색, 굉장히 진한 핑크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핑크가 아니라 물 자체가 핑크색이에요. 예. 요거가 꽃인데 야생화예요. 리스 플라워라고 요즘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리스 한다는 것처럼 이게 바닥에 그냥 툭툭 던져져 있어요. 이 동그란 거 사이즈가 이 정도. 이제 이 발 사이즈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예,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쭉 나오는 거 보여요. 예, 예.
가까이서 찍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난초잎 같이 굉장히 이 꽃은 작은데 굉장히 이쁘죠. 풀. 이렇게 남자 6명이 꽃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시심을 발휘하면서 저기 희한하게 피어 있는 게 빨간 흙길에 양쪽으로 저 방석 같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켜져 있는 거기서 자리 잡고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결혼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길. 예, 김장 담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겉절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지금 꽃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또 이게 다시 이제 사막으로 갔다가 좀 거친데 서우주로 따라 내려왔다가 퍼스 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풀들이 많아지고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호주의 모습 있죠. 초록 들판이 펼쳐지고 양떼들이 중간에 있으면서 막 청명한 구름 이 모습이 다시 펼쳐져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거꾸로 저는 퍼스에서 출발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가서 끝물에서 울룰루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호주 관광책들을 보면은 참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죄수들을 제일 먼저 보내갖고 호주에 이제 정착하게 만들었다는데 이 죄수들을 보낸 영국의 저기 정치가들은 이거 정말 바보들 아니냐 이렇게 좋은 데를 왜 보냈어? 그런데 저희들 그 사막을 지나치면서 아 정말 이런 데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거기도 제일 처음에는 저기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살기 좋은 데 살았었대요. 사막에 안 살고. 근데 이 백인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지고 뭐 밀려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는데 불과 몇 년 전에 200년 만에 호주 수상이 그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200년 만에 처음 한마디 들었대요. 굉장히 슬퍼요. 저 도시 같은 데 가고 또 아까 저기 무슨 중간중간에 저기 주유소 있잖아요. 그 샌드위치 간단한 거고 뭐 슈퍼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거기 이런 걔네들 뭐라고 그러냐? 에버리진들이 근데 이상해. 체격은 크고 저기 키는 큰데 손발이 이렇게 가늘어요. 어떻게 저런 거미 같은 손발로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불쌍하게 그 사람들이 그 슈퍼나 저기 주유소 그늘에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내에서도 뭐 그늘에 따로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미국 저기 백인들하고 인디언사를 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백인들은 나쁜 새끼들이다. 지네들이 지구상에서 무슨 마샬처럼 무슨 뭐 인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자기네들이 한 그런 행동부터 먼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옛날에 그 샤이안족들은 쫓기고 카나다 저 위까지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 이 종족들은. 근데 겨우서 거기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도 뭐 미국하고 똑같이 결코 좋은 인종들은 아니다. 백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는데 관광객들을 보는데 눈이 날카롭게 무슨 막 적대 감정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진 찍는 건 싫어해. 자기들은 이제 니네들 놀이개가 아니니까 니네 능력의 거리가 아니니까 찍지 마라. 이런 건 있지만 잠깐 비켜달래요. 저 뒤에 거 좀 찍겠자 그러면 찍겠다 그러면 얼른 비켜줘. 오케이 하면서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 이제 선천적으로 착한 건데 그거를 이용해하고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마약 뭐 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300여 종족들이 있었대요. 자체면은. 근데 지금 뭐 몇 개? 3, 40개 정도의 종족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호주 여행을 이제 할 때는 호주 여행뿐만 아니고 다른 데 여행할 때도 그 장소의 역사를 조금만 알고 가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도 이 에버리진에 대해서 사막하면 에버리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왜 이런 척박한데 굳이 살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도 예전부터 거기 산 게 아니라 다 해변이 다 좋았는데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한 데 살다 보니까 더 환경이 열악해진 거지. 그 사람들이 원래 뭐 사람이 뭐 문제가 있거나 모자라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행을 하면서 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호주의 사람들 좋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그 좋은 땅을 또 좀 어떻게 보면 뺏어가고 그에 대한 또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나라다는 거를 이번에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은 이번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뮤탄트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책인데 그 원주민들이 어떤 여행을 시작할 때 의사가 백인 여자 의사가 같이 동참을 해서 뭐 며칠인가 2달인가 동안을 이제 그 사막을 같이 걷는데 처음에 맨발로 같이 걸어요. 손에 지닌 거 다 버려라. 뭐 나중에 주겠지. 시계 반지 다 줬더니 불에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 먹을 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가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막 낮도 뜨겁고 낮에 뜨겁고 우린 지루하니까 여자가 그 의사가 우리 내기를 하자. 저까지 달려갔다 오면서 1등을 뽑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족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2등부터 100등까지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여행이 딱 끝날 때쯤 족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명인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해봤지만 우리하고 문명인들은 너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끝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부들 독약을 먹거나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생활을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다. 그 생산 능력이 있는 마지막 애가 제일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끝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사하고 헤어졌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뮤탄트 메시지. 여기도 있는가 모르겠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대략 여행을 좀 함축적으로 좀 줄여서 좀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좀 보면서 그래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책을 사오시면 한 권이 아니라 2권 다 보셔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저희 여행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 막 궁금하신 것 꽤 있으실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아까 뭐 1000명 쓴다고 하시지만 잘 무대 잘 안 쓰세요. 사실은 이제 통영 시민들 많이 모신다고 해서 좀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여기 또 밀도 높은 자리니까 한번 정말 이런 거 뭐 편하게 좀 질문해 주시면 아마 대답을 좀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궁금하신